저희 소유계 중에서 제가 그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게 아니고 유니버시티 오브 오클라호마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거기가 토네이도나 뭐 각종 기상 현상이 아주 심해서 그 기상학과로서는 좀 세계에서 명성이 높은 학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처음 한국인으로서 처음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걸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신백강 교수님 말씀은 정말 정말 가슴 깊이 잘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늘 저기 말씀드리는 것은 완전히 좀 지금 여기 우리 환단학회에서는 좀 이색적인 걸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후 변화가 오늘날의 가장 큰 이슈면서 우리 생존이 걸려 있고, 두 번째는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인류가 진화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발전까지 기후 변화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후 변화를 말씀드리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그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폴 고갱이 그 유럽에서 타히티 섬에 갔습니다. 타히티 섬의 여인들을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건 제가 만드는 그림이 아니고 미국 노아라고 미국 해양기상청이 한 13만 명이 근무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정부기관인데 거기서 대표적인 그 이야기를 나오는 겁니다. 밑에 그림을 보면 말이죠. 이 그림을 보면은 1900년 때는 날씨가 굉장히 좀 서늘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은 날씨가 굉장히 덥다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나타낸 겁니다. 제가 그 양이 많아서 조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블랙 스완이라는 말이 있고 그린 스완이라는 게, 그러니까 검은 백조, 초록 백조가 있죠. 지금 이제 경제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경제 사정이 굉장히 어려울 때는 블랙 스완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블랙 스완이 아니고 기후 변화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다, 정치가 어려워진다,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이다. 그래서 그린 스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연재해하고 인적재해가 아주 높은데 이제 그 원인은 우리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미량 기체 중에서 가장 미량 기체인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900년에 1850년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때 한 280 ppm이었었는데 지금은 423 ppm을 됐어요. 굉장히 높아졌죠. ppm이라는 말은 뭐냐면 100만 분의 1 그램이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제일 밑에 보면은 그 환경 파괴에 대한 생태사례 에코사이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에코사이드라는 말이 약어가 아니고 보통어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종교단체인 이제 로마 교황이 2017년도에 에코사이드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과학이 발달되고 산업이 발달돼서 이로 인해서 피해가 너무 크다. 이게 바로 에코사이드가 아닌가.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1986년에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 기계적인 문제나 과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터진 게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는 우크라이나계 사람이고 하나는 러시아계 사람인데 이 두 그룹이 알력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데 매뉴얼대로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카나다 북부의 이제 모래 지역에 독성 폐기물이라는 동. 그다음 또 하나는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월남전에서 이 고엽제를,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화학 물질을 넣어가지고 이제 공격했는 게 이것도 하나의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도 생태적 사례. 제가 번역을 해서 생태적 사례지 사실은 그 사진을 보면 생태 살인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멕시코만 뭐 이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강 유역에 있는 그 밀림지대가 초원지대가 없어지는 거죠. 엄청난 많은 양의 초원지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1년에 수만 건이.
유엔이나 미국에서 좀 그걸 보존해 달라 그래도 잘 되질 않아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겨울에 식물이 있어야 우리한테 산소 공급이 되는데, 그럼 우리는 겨울에도 산소 공급이 어디서 되느냐? 남쪽에서 산소가 올라오고 있다고요. 산소의 속도는요, 시속 780km입니다. 우리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갈 때 그 비행기 속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미 아마존 유역에서 오는 겨울철, 지금이죠. 그 산소가 우리한테 오는 데는 불과 24시간밖에 걸리질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그 기후 변화가 지구 기온이 점점 올라가서 현재는 이제 1도 정도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1.1도 정도 올라갔는데 이제 2024년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6도만 올라가면 지구 멸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도까지 올라가는 걸 우리는 상한선을 하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2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어떻게 그 사이에 과학적인 방법으로나 인간의 노력을 해가지고 6도까지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2도만 넘으면은 속수무책이다 이거죠. 그래서 유엔이라는 동, IPCC 모든 기관에서 2도를 마진하려 했는데 최근에 파리 협약에서 2도도 너무 위험하다, 1.5도를 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기후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생태계가, 저기 보면은 왼쪽 그림 보면은 이 생태계가 이렇게 빨갛게 죽어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가뭄이 심해서, 세 번째는 수자원이 없고, 이러한 문제나 이제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걸로 돼 있죠. 그렇다면은 지구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지구의 대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은 지구의 나이가 우리 보통 46억 년이고, 우주의 나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나이가 158억 년이라고, 138억 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6억 년 동안 지구는 조그마한 소행성이었었는데 수많은 이렇게 문석들이 부딪히고 지구가 45억 년 동안 커져 왔어요. 커져 와가지고 그게 마그마가 돼가지고 땅속 깊이 들어가게 되니까 용암이 돼가지고 그게 분출해서 나오는 게 화산입니다. 화산에서 나오는 물질 중에서 85%가 수증기예요. 이 수증기가 나와가지고 차온대 나오니까 비가 내리니까 그게 강수가 돼서 바다에 고이고 해서 그게 결국 미생물이 바닷속에 우리 미역 다시마 같은 게 돼가지고 그게 불쭉 튀어나와서 광합성 장애가 하다 보니까 그게 산소가 돼서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미생물이 진화돼서 오늘날에 육지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되었다 하는 게 진화 혹은 생태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못하겠고요. 그렇다면은 지구는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무엇 때문에 그 지구 온난화하고 기후 변화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한 번 이제 과학기술총연합회에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교수가 발표를 하는데 누가 나와서 아니 1도 정도 올라가는 게 무슨 큰 문제가 됩니까? 그 교수가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람 온도가 36.5도입니다. 여기서 1도만 올라가도 우리는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뭐 욱시거려 도저히 못 견뎌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구의 온도가 15도인데 이 15도는 태양열 받는 걸 그대로 계산하면 15도가 나오면 여기서 16도가 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태양의 에너지는, 태양은 6300도 K 정도 됩니다. 6000도 되는 엄청난 높은 온도에서 오는 태양 에너지는 아주 짧은 파장, 아주 복사 에너지가 굉장히 짧은 파장의 에너지예요. 이런 에너지가 들어와 가지고 30%는 반사돼서 나가고 나머지 이제 49%가 들어와 가지고 결국 지구의 온도는 15도인데 아주 낮은 온도죠. 이게 바라는 거는 장파, 우리 마이크로웨이브 집에 있잖아요. 그거가 똑같아요. 그런 아주 긴 장파의 에너지가 나가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342와트, 우리가 이제 보통 100와트짜리 뭐 이런 말 하잖아요. 342와트의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지구 복사해가지고 235가 나갑니다. 나가고 반사돼가지고 107도 나가지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만 제로가 돼야 돼요. 이렇게 들어오는 에너지하고 나가는 에너지가 항상 똑같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넷 제로라고 그럽니다. 넷 제로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기에 온실기체가 있어가지고 나가는 에너지를 홀드를 시켜요. 잠시 잡고 있어요. 아주 뭐 영영 못 나게 하려 결국 나가게 되는데 그 시간적인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체 동안에 지구 기온이 약간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구 온난화 현상, 더워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변동의 원인은 우리가 볼 때 외부적인 요인하고 내부적인 요인하고 인위적인 강제라고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외부적인 요인은 태양 에너지 변동. 조금 후에 나옵니다만 태양하고 지구하고 거리가 약간 짧아졌다가 또 멀어졌다가 지구의 각 기울기가 기울어지기에 조금 바로 섰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온실 화산 폭발 같은 거, 내부적인 요인. 이거는 두 개는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기후가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한 100년 동안에 우리 인간이 쓰고 있는 산업 활동 때문에 온실가스가 엄청나게 발산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걸 보면 말이죠. 지구의 빨간 선이 중간에 있는데 이 선이 지금 15도입니다. 15도인데 46원을 보면은 빙하기가 있고 온난기가 있고 빙하기가 있고 온난기가 있는데, 아주 그 빙하기의 길이가 한 길게는 1억 년, 짧게는 한 만년, 5만 년 이렇게 되고, 온난기도 마찬가지예요. 길게는 100만 년, 1000만 년 정도 되는데 짧게는 한 만년, 10만 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이 현재 21세기 우리는 지금 뭐냐면 지질학적으로 봐서는 충적세라고 그럽니다. 충적세라고 그러는데, 이 충적세에 우리는 빙하기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빙하기 중에서도 약간 따뜻한 기가 있는 걸 우리는 간빙기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충적세 빙하기에 간빙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온난기 동안에도 약간 추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짧게 나타나는 경우,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인디히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류가 엄청나게 변동을 했는데, 과거에는 CO2의 양이 180 ppm 정도에서 왔다 갔다 그 당시 공기가 없었으니까 그랬었는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자연 변동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밀란코비치 이론이라고 하는데, 지구하고 태양하고 사이의 거리가 짧아졌다가 멀어졌다가 이제 타원궤도를 그리잖아요. 그러니 그 걸리는 시간이 약 한 1만 년 정도 걸립니다. 1만 년에 약간 짧아졌다 좁아졌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구의 20율이라 그래가지고 지구가 23.5도 기울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22.5도로 올라갔다가 24.5도로 더 기울어졌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뭐냐면 에센트리시티 20율이라고 그래요. 이거 변화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세차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지구가 뺑뺑 돌고 있잖아요. 너무 뺑뺑 도는 속도도 약간 아주 빨리 돌다가 약간 돌다가 이것도 하는데, 이게 걸리는 시간이 한 4만 3천 년 기간 동안에 약간 변동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4시간 시기가 약간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이제 이 엘니뇨 라니냐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북태평양 동풍이 보니까 이제 적도 지방 한 15도쯤 가면은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우리는 서풍이 불잖아요. 유도 30도에는. 이 바람 때문에 따뜻한 물이 흘러서 인도네시아로 갔다가 이게 해수면 고도가 높아지면 와라락 밀려가지고 다시 또 이 페루 쪽으로 간다고요. 이걸 가지고 와라락 물면서 따뜻한 그 물이 페루 쪽으로 가는 걸 엘니뇨라 그러는데, 그때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엘니뇨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 남자 아이라는 말인데 그 사람들 아기 예수라 그래요. 가톨릭 사람들이니까. 라니냐는 여자 아이라는 말입니다. 밀려서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 한국, 이 동아시아 지역에 비가 많이 오도록 만드는 건데, 비가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위적으로는 이제 이 CO2가 많으면, CO2는 에너지를 받으면 진동을 많이 해요. C가 하나고 양쪽에 그 O가 두 개 붙어 있는 게 CO2인데, 이게 진동을 많이 해요. 이 진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에너지 흡수를 많이 되니까 공기를 많이 이 기온을 높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구에,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최근에 가 있는 거 보면은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러니까 남극에 있는 보스토크 기지에 가지고 그게 얼음의 형상을 또 묻혀 있는 작은 침전물 같은 것들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고, 또 하나는 그 결과 보면은 지구의 나이가 446억 년이지만 실제 지구가 현재의 크기가 되어 있는 것은 한 1억 년 전, 45억 년을 지구는 몸부리는데 시간을 다 허비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 46년 1억 년 동안 중에서도 불과 사람이 태어나야 시작된 것은 한 300만 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300만 년인데 그 300만 년 전에서도 수많은 빙하기가 있었는데 마지막 빙하기가 비론 빙하기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말하면 위스콘신 빙하기라고 그러는데 그 빙하기가 지금부터 약 한 이 14,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한 5만 년 동안 계속되던 빙하기가 마지막 비론이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온난기가 시작됐지요. 그때가 이제 14,000년 정도 됐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기간이 있었어요. 여기 한 1,000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빙하기인데 이거 영거 드라이아스라고 그럽니다. 이 꽃 이름이 드라이아스인데 최근에 나타나는 꽃이라고 해서 영거 드라이아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앞 위에 있는 그 바다에 심해수가 있는데 바다 표층에서 한 10m 이하를 심해수라고 그러는데 이 심해수가 한 번씩 흘러야 되는데 이 그때 이 마지막 빙하기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 로렌타이드 빙상에서 이 에거시스라고 하는 호수가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카나다하고 미국하고 사이에 있었는데 이 호수가 남한의 3배인가 4배 정도 되는데 이거 호수에 찬물이 흘러가지고 이 뭐 그 열염수나 그럽니다. 이라는 그 심해수의 이동을 그 수업시켰어요. 그러다가 그때 갑자기 추워졌다고요. 이 이야기를 하면 길어서 제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영거 드라이아스라고 하는 1000년 기간의 짧은 빙하기 동안에 그 전에 있었던 인류의 시조인 호모 에렉투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거든요. 네안데르탈인이라는데 그 호모 사피엔스가 다 절멸을 하고 호모 사피엔스 현대인인 크로마뇽인으로 태어난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짧은 빙하기 그 하인리히 사건이 연거드라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보면은 이 지도를 보시면 말이죠. 이쪽 왼쪽 보면 빨간 아프리카 올드바이에서 300만 년 전에 인류가 처음 시작되었다 그래요. 당신은 형상만 인간이지 뭐 지적인 능력은 전혀 없는데 이 왜 그러면 아프리카에 시작됐느냐? 그러다가 이제 아프리카에 대해서 너무 그 가물고 뭐 어려운 있고 위로 갈수록 이제 따뜻해지니까 이 사람 그 인간들이 약 한 300만 년에서 지금부터 한 80만 년 전까지 그러니까 220만 년 기간 동안 이제 지중해 지역으로 옮겨서 여기 있는 그 지역으로 옮겼다가 여기서 다시 이제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지금 그 뭐 이스라엘하고 시리아 국경 그 지역에서 주로 이제 인간이 시작을 되었다가 일부는 유럽하고 일부는 아시아 지역으로 옮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넣은 게 뭐 사실 제가 이걸 기호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우리 그 이 뭡니까 이 그 뭐 삼성기나 태백일사에서 보면은 우리의 그 어떤 그 뭐 현대사 보면은 티벳 그러니까 이제 티벳 고원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의 조상이 이 조선으로 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걸 제가 한번 뭐 상세하게 안 봤습니다만 그게 상당히 그 인류의 이동하고가 굉장히 좀 그런 게 일치되는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냐면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저 부산대학교에 가면은 말이죠. IBK라고 그래가지고 국제 그 고인류 연구소가 있습니다. 유엔에서 운영하는데 이상하게 부산대학교에서 유치해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그 악셀 팀머만 박사가 있는데 저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 친구가 주는 그걸 보면은 인류의 그 이동에 대해서 고인류의 이동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합니다. 인간 골격 변화에 의한 유적, 현대인의 유전자 연구, 그리고 이제 기상학의 기후학에서 말하는 수치적으로 말하는 그 기후변화 예측 모델을 돌려가지고 과거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추적하는 방법이 있는데 해보면은 결국 뭐냐면은 이 그 우리가 한 14,000년에서 12,000년 전에까지 여기서 그 뭐 시리아, 이스라엘 부근에서 살던 민족들이 수메르 지역으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쪽으로 이주를 한다고요. 이주를 했다가 거기에서도 너무 춥고 하고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그 따뜻하고 고온지대인 티벳 고원으로 옮겨갔다가
거기에서도 이제 날씨가 건조해지고 추워지고 어려우니까 다시 남쪽에 있는 해변가 지역으로나 이 우리가 있는 조선 지역으로 옮겨간 게 아닌가. 이렇게 그 이 부산대학교에서 연구가 결과가 나왔어요. 그거는 자기들이 그 기후변화 모델 예측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생각할 때 어떻게 환단고기에서 나오는 이런 그 결과하고 부산대학교에서 전혀 모르는 관계에서 나온 거하고 이상하게 좀 일치되는 점이 있겠구나 해서 제가 기후변화가 가져와 있는 하나의 인류의 이동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0분 남았습니다. 10분? 그건 너무 짧은데요. 예. 한 15분 동안 하겠습니다. 예. 현대인을 보면 말이죠. 이제 기후가 왜 그러냐면은 그 산업혁명 전까지는 굉장히 추웠어요. 조금 이따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 그 관측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과거보다도 굉장히 많은 그 기온이,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를 해보면 말이죠.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진 것은 가만 갈수록 우리가 이제 1960년부터 시작을 해보니까 가만 갈수록 그 기온이 상승하는 그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지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구 평균 기온보다 편차도 더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기후를 보고 우리나라의 그 기상청에서 조사를 한 거 보면은 말이죠. 과거보다도 지금 제일 아래에 있는 요 그림을 보면 말이죠. 보면은 여름하고 봄은 길어지는데 겨울은 굉장히 짧아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우리가 이 산업혁명이 1850년에 일어나는데 1350년에서 1850년 기간을 소빙하기라고 그럽니다. 리틀 아이스 에이지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지금보다 1도가 낮았어요. 근데 그때가 바로 역사 시대잖아요.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몽고가 동유럽을 쳐들어가고 흑사병이 일어나가지고 뭐 기록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 뭐 유럽에 한 1억 중에서 한 4천만 명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종교개혁이란 동, 그 다음에 이제 뭐 폭동이 많이 일어나서 마녀 사냥이라는 그런 어떤 정신병적인 그런 거짓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기간이었었는데 이걸 못 이겨서 그 당시는 다시 신대륙에 가서 정착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정착을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나온 게 산업혁명입니다. 영국에서도 사실은 그 곡물을 이동하려고 그러는데 이동하려 보니까 당장 그 구름은 잔뜩 끼어 있는데 비가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멀리 있는 곡물을 이동하려 보니까 마차로 오니까 한 달, 2달 걸리는데 그때 그렇게 되면 사람이 굶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이미 개발되어 있는 그 전기기관이 있었어요. 그걸 기차에다가 옮긴 게 제임스 와트입니다. 제임스 와트가 뭐 전기기관을 개발했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정상이 있고 사람 몸 아픈 것도 똑같아요. 진단을 해야 되고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가만히 두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면 예측을 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가 바로 뭐냐면은 완화와 적응입니다. 뭐 대응의 자연의 힘에 우리가 역행해서 대응이라는 말을 쓴다든지 자연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런 조치를 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완화를 하느냐 아니면 자연에 그냥 따라가서 적응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측정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중간에 보면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데이터 가지고 모든 것을 지구 기온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한국에도 안면도가 있어요. 안면도에 제가 여기 안면도 관측소장으로 한 6개월 정도 있어 왔습니다만 여기서도 이제 꼬치 해수욕장 바로 옆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남산에 가면은 CO2 측정하는 그런 이 측기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항공기는 제가 사실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끝입니다만 이 항공기로 가지고 이제 이산화탄소를 측정하고 온실기체를 측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지구를 덮게 하는 온실기체 중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게 수증기예요. 근데 왜 수증기는 문제가 안 되느냐? 수증기는 말이죠. 대기에 떠 있는 수증기 양은 시간적으로 봐서 항상 일정합니다.
한쪽에서 막 엄청나게 폭우가 오면 한쪽에는 엄청난 가물고 결국 지구 대기에 떠 있는 포함되어 있는 양은 수증기 양은 시간적으로 항상 일정한데 인류가 산업으로 어떤 에너지를 만들고 뭐 자동차를 타고 주택을 운영하다 보니까 CO2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CO2의 양이 제일 많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양이고 그 다음에 메탄, CFC, 나이트로 옥사이드, CFC 같은 물질인데 여기서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볼 때 CO2를 국가적으로 볼 때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개인 1인당으로서는 미국이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는 세계 9위입니다. 배출하는 게. 그래서 이제 거기다 보면은 뭐 이러한 그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영향이 뭐 각가지로 나타납니다만 그 뭐 이 첫째는 뭐냐면 말이죠. 우리 빌딩에서는 사실은 우리도 몰랐던 사실인데 빌딩 건물에서 나오는 CO2도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숲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 한번 보십시오. 아마존강이 있는 것 같으면 이 아마존강 유역에서 엄청난 양의 개발과 이런 있는데 1년에 몇 번 일어나느냐. 제가 과거에 한번 나사에서 세미나를 할 때 미국에 가서 옆에 왔는 브라질 학자한테 물어보니까 1년에 20만 번 이상 불을 태워서 개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지구적인 영향으로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이제 혹서와 한파, 태풍, 폭설, 우박내후, 산사태, 산불, 호우 같은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가 우리한테 닥쳐올 수가 있죠. 이게 기후변화가 있으면은 이게 더 정폭이 돼가지고 엄청난 일이 생기고 여기에다가 엘니노, 라니나가 있으면은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뭐 그 유엔에서 이렇게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되어서 인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 사실은 뭐 너무 잘 알죠. 안보, 뭐 질병과 건강, 뭐 산불 이런 태풍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식량이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인간 갈등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요새는 기후 난민이라고 그래요. 아프리카 사람 남미 사람들이 참더 미국으로 유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 못 사니까. 그런 게 질병입니다. 얘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그렇다면은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데 비가 많이 해가지고 홍수가 날 때도 있고 가뭄이 드는 지역에도 공평하지도 않아요. 또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가지고 폭염이 일어나서 너무 많이 우리가 덥다 그러는데 어떤 데는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 지역에 미국 뉴욕 지역에는 한파가 와서 엄청나게 춥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말이죠. 북극 지역이 보통 마이너스 영하 한 50도 45도쯤 됐는데 지구 온난화가 되니까 한 영하 30도 정도로 내려가면은 그걸 주위를 뺑뺑 돌고 있던 제트 기류라는 게 있습니다. 제트 스트림이 이게 쭉 쳐져 가지고 이렇게 흘러서 내려올 때가 있어요. 이러니까 이 지역은 엄청난 추위가 오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또 한 가지는 이제 해수면 상승입니다. 이 모든 물체는 열을 받으면은 부피가 팽창합니다. 부피가 팽창하니까 그 이제 그 서멀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이 부피가 평평하니까 과거에는 여기서 해수면이 이렇게 낮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그러한 한 사례를 보면 말이죠. 이 지금 이제 여기서 베네치아에다 있는 이런 하나의 뭐 리알티라고 하는 다리를 새로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뭐랄까 수정 이런 뭐랄까 다시 이제 만들었는데 잘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연히 그림을 보니까 이 지역에 옛날 그림 보면 옛날 지역에는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물이 꽉 차가지고 바닷물로 꽉 차 있는데 남미에 남태평양 바투아투 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한 30만 명이 삽니다. 과거에는 이 정도로 넓이에 있었는데 지금은 바닷물이 올라와서 저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 여기서 유엔에다 정식에 항소를 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선진국 돈 많은 나라에서 잘못해서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됐으니까 보상을 해라. 그러니까 유엔에서 정식 받아들여 가지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을 비롯해 가지고 잘 사는 나라들이 보상을 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예, 가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제가 뭐 요거하고 다음 장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이죠. 이 봄에서 초가을까지는 남서풍이 붑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이제 서해안에 있는 남쪽에서 이 바람이 불면은 태백산에 걸려요. 태백산맥에 걸리면 거기 수증기가 많이 끼고 수증기가 잦아드니까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소양강 댐으로 흐릅니다. 소양강 댐을 참 잘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겨울에는 북서풍이 붑니다. 그러니까 거기 소백산맥에 걸려가지고 그 물이 잦아들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충주댐으로 들어가요. 소양강 댐은 북한강이고 충주댐은 남한강입니다. 그러니까 두 강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 팔당으로 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팔당으로 갔다 왔는데 팔당호에는 샬로우 그러니까 깊이가 제일 깊은 곳이 4m밖에 안 돼요. 4m 더 이상 되면 그 넘으면 넘쳐서 한강으로 흐르게 돼 있는데 이 두 댐 때문에 물론 뭐 의암댐이라 춘천댐이라 화천댐 이건 다 위성댐이고 이 두 때문에 2천만 명 가까이 되는 수도권 사람들이 가뭄이나 물 귀한 걸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폭염입니다만 이 우리의 예로서 폭염은 사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 폭염인데 폭염에 대해서는 열경련, 열피로, 열사병이 일어났는데 이 폭염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아동이고 두 번째는 나이 많은 분들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운동선수 네 번째는 이 군인들입니다. 얼마 전에 군인이 한 사람 훈련병이 죽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우리는 또 한 가지는 아파트를 조밀하게 지었는데 이 이제 싱가포르입니다. 한번 그림으로 이거는 가짜 그림이에요. 아파트를 속간해 봤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아파트 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파트를 아주 무차별하게 무분별하게 아무데나 흐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요거하고 다음까지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도시 400개 중에서 고령화가 되고 있는 마당에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이 고령화되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자식은 귀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병원을 가야 되고 혼자 시장 봐야 되고 혼자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나와서 자동으로 되도록 다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 시티가 돼야 되는데 나와서 혼자서 차를 타는데도 자동으로 되도록 하고 시장 보는 데도 문제가 오고 병원 가는 데도 문제가 오고 모든 것이 자동화되도록 해야 되는 게 현대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게 호우, 가뭄, 홍수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중에서 건강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정신질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묻지마 범죄가 일어났었는데 미국 노아 해양기상청에서 예측을 했어요. 날씨가 추워지면은 최소한도 묻지마 범죄는 줄어들 것이다. 사실 그랬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 마찬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바로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태풍도 말이죠. 이거는 옛날에 이제 2002년도에 있었는 왼쪽 그림은 태풍 루스 실제 태풍입니다. 이것을 CO2가 올라가 있는 이 2100년에는 어떻게 될지 때문에 엄청난 크기의 태풍이 된 거예요. 이 당시 2002년도에 이 태풍 루사가 없어진 피해는 2조 5천억 정도 됐었습니다. 뭐 강남의 산불이라는 동 이런 문제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산불만 보고 이거는 끝마치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마치. 제가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지금 여기 반 정도 했는데 다음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불이 나오는 것을 제가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산사태가 이 정도의 산사태입니다. 산사태를 우리는 무시하고 그냥 이런 것도 기후 변화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뭐 일기 예측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벼가 한 120일 정도가 벼 자라는 기간입니다. 생육 기간인데 연초에 기후를 예측해서 120일 후에는 쌀 생산량이 얼마나 되느냐를 예측하는 게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게 미국에 있을 때 만든 저희 논문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너무 많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가 뭐 가늠된다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우리는 최소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또 그에 대응 뭐 완화와 적응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파리 협약에서 자율적으로 참가하게 돼 있는데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완화나 적응 정책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 무역도 다른 나라하고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ESG라고 하는 아주 그런 뭐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